드라마제니입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장하빈과 장태수를 의심하던 이어진 경장이 결국 장하빈을 만나게 되었네요. 드라마 8회에는 카페에서 이어진과 장하빈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싶게 장하빈은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죠. 이어진 경장은 그런 장하빈을 꼼꼼히 살펴보며 최영민과 이수연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자세히 떠보았고 말이죠. 장하빈은 최영민이 누군지 오히려 이경장에게 되물었었네요. 최영민을 안다고 할 경우 이 모든 사건에 장하빈이 개입되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학원에 갈 시간이라며 서둘러 나서던 장하빈은 미끄러지면서 결국 자신이 마신 찻잔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찻잔은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을 보는 이경장의 표정이 아주 복잡하게 흐트러지는 거 보셨죠? 장하빈은 자신의 유전자가 묻은 컵을 이경장이 가져가는 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수연이 선물한 빨강 털실 키링에서부터 모든 사건 현장에 자신의 유전자가 남아있을 확률은 아주 컸던 건데요. 더구나 최영민의 사건 현장에는 장하빈의 목걸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엄마 윤지수의 유품으로 윤지수가 떠나고 난 후 줄곧 장하빈이 목에 착용하고 다니던 것이었네요. 그 목걸이를 발견한 사람은 장태수였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에 짧은 순간 장태수는 윤지수와 장하빈을 떠올렸었죠. 그 짧은 순간의 감정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이 이어진 경장은 범인이 여성일 수 있겠다며 중간에 끼어들었는데요. 장태수가 잠시 멈칫했던 건 중요한 증거물을 감추려던 행위는 아니죠. 하지만 장하빈의 것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사건은 이상하게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장태수는 잠시 난감했던 것인데요. 최영민이 그렇게 된 현장에서 장하빈을 만났지만 장태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장하빈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의 자동차를 따라다니던 오토바이가 CCTV에 등장을 하고 나중엔 장하빈을 뒤에 태우고 최영민 사건 현장으로 가는 상황의 영상까지 나오게 되면서 장하빈이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한밤중의 영상이라 어둡고 흐린 덕분에 뒤에 탄 사람이 장하빈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긴 하지만 장태수는 한눈에 그걸 알아보았습니다. 장태수는 다시 확인을 해야만 했죠. 장하빈이 지금 이 사건에 얼마나 깊게 개입이 되어 있는지를 말이죠. 엄마 목걸이 거기서 너 DNA 나왔어. 장태수의 말에 장하빈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죠. 왜냐면 장하빈은 최영민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DNA가 나왔다는 말은 장태수가 장하빈을 떠보기 위해 꾸며서 했던 말인 건데요. 장태수는 장하빈이 송민아를 그렇게 만든 목격자이거나 공범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장하빈을 압박했네요. 자신이 당장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시사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장하빈 말대로 장태수는 장하빈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장하빈이 체포되는 순간 아버지인 장태수는 이 사건 수사진에서 바로 물러나야만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요. 장하빈이 얼마나 깊게 개입이 되었는지 어떤 정보도 장태수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결국은 장하빈과 공조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야기는 진행이 되겠네요. 정두철은 장하빈의 핸드폰으로 장태수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쓰러진 최영민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장하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누가 봐도 장하빈이 최영민을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박준태는 최영민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면서 사건에 사용한 도구까지 들고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경찰이 김성희를 연행해가는 걸 보고는 김성희에게 뭔가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봐 선수를 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김성희는 정두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준태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죠. 송민아 아버지라면서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이 알고 보니 박준태 아버지였다는 걸 듣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준태의 체포 상황을 전화로 알려야 할 만큼 서로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요. 김성희가 정두철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최영민에게 다시 돌아갔던 김성희만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겠네요. 정두철이 박준태를 구해내기 위해
무언가 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최영민의 은둔처로 잡혀갔던 김성희는 경찰서에 있던 박준태까지 그곳으로 불러 세 사람 사이엔 심하게 싸움이 일어났었죠. 이수연 사건 범인으로 박준태를 신고하겠다며 발악하는 최영민을 두고 서둘러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지만 김성희는 집으로 발해주겠다는 박준태를 억지로 뿌리치고는 중간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영민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였는데요. 김성희는 최영민을 뒤에서 공격해 숨을 멎게 만들었죠. 김성희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민은 이수연 사건 범인이 윤지수로만 알았었죠. 이수연의 마지막 순간을 김성희가 직접 목격을 했다고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최영민은 김성희 말만 믿고 윤지수를 미행해 촬영까지 했었네요. 하지만 장태수를 만나보니 윤지수는 범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이수연의 핸드폰이 윤지수와 위치 공유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서 이수연 숨이 끊어진 후 핸드폰 위치를 켠 것도 김성희고 윤지수의 핸드폰 번호를 최영민에게 알려준 사람도 김성희였습니다. 그래서 최영민은 윤지수에게 연락해 돈가방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을 자신이 생생하게 겪었기 때문에 처음엔 김성희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범인이 박준태라는 생각이 미치면서 김성희와 박준태가 너무도 괘씸했던 것이죠. 이수연을 그렇게 만든 건 고등학교 담임이었던 박준태인데 자신이 그걸 뒤집어쓰고 도망다니느라 고생했다는 게 너무도 화가 났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박준태와 김성희에게 말을 했고 두 사람이 그곳을 나간 뒤 실제로 장태수에게 전화를 연결해 자신에게 와달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위기를 느낀 김성희는 최영민의 입을 막아야만 했었네요. 최영민은 박준태를 지목하고 있지만 박준태는 경찰이 학교로 찾아오기 전까지 이수연은 실종 상태인 줄만 알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떡볶이집까지 찾아다니며 이수연을 보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었는데요. 최영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박준태가 아니라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이 금세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김성희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김성희가 이수연을 이용해 윤지수를 불러들인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6개월 동안 윤지수로부터 건네오던 돈가방이 갑자기 툭 끊어지자 최영민은 송민아를 닥달했었네요. 그 반감으로 송민아는 아무도 없을 때 최영민의 금고를 털어 돈을 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최영민이 그 돈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말라면서 김성희에게 욕설을 퍼붓던 장면 기억나실 텐데요. 그 돈이 순수하게 자신의 것이었다면 최영민이 김성희한테 걱정 말라고 화를 낼 이유는 없었겠죠. 겉으로는 그 돈은 최영민의 것으로 보이겠지만 김성희와 공유하는 것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박준태의 말대로 경찰이 최영민의 말을 믿지 않아 이수연 문제가 수월하게 지날 수도 있지만 정말 김성희가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돈보따리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최영민도 없애고 그 돈도 찾아와야만 했던 김성희는 아무도 몰래 다시 최영민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최영민을 해치고 나올 때 그곳을 기웃거리던 정두철을 보았던 것인데요. 쓰러진 최영민 옆에 장하빈의 목걸이가 떨어져 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하빈은 프로파일러인 아버지 장태수보다 더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걸 나중에 알긴 했지만 최영민이 있는 곳에서 떨어뜨린 걸 몰랐을 리는 없죠. 최영민에게서 나올 때 자신이 최영민을 공격하며 썼던 도구까지 알뜰히 챙겨서 나온 장하빈인데요. 장하빈이 목걸이를 떨어뜨린 곳은 최영민이 있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정두철의 오토바이로 생각이 되네요. 정두철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장하빈은 최영민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다 뒷자리에 떨어뜨린 것일 텐데요. 정두철이 그런 걸 놓칠 리 없었죠. 최영민이 쓰러진 상황을 목격하고는 곧바로 그 옆에 목걸이를 던져놓았던 것입니다. 최영민을 해치고 나가던 김성희가 그것을 보았던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고맙게도 장하빈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었네요. 사실 정두철은
누가 최영민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갔을 땐 이미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다만 장하빈을 범인으로 몰아야만 하기 때문에 사진까지 찍어두었던 것이죠. 정두철이 최영민 사건을 장하빈에게 덮어씌우려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정두철과 장하빈이 처음 만나게 된 날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네요. 정두철이 장하빈을 처음 본 건 바로 대화산에서였죠. 아들 박준태로부터 급히 연락을 받고는 송민아를 싣고 마구 달려왔던 곳이 바로 대화산이었는데요.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송민아를 묻기 위해 열심히 땅을 파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었죠. 땅을 파던 삽질을 멈춘 정두철은 어둠 속에 다가오는 한 여학생을 보았네요. 핸드폰 위치 추적 장치를 따라 송민아를 미행하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던 정두철은 얼떨결에 차로 장하빈을 밀어붙이긴 했지만 장하빈이 그 밤에 자신이 한 일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하빈이 누군지 알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계속 미행을 했던 것이었죠. 미행뿐 아니라 대화산에서 주웠던 장하빈 핸드폰으로 이전까지 송수신된 문자도 다 봤기 때문에 장하빈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걸 알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정두철은 생각했었네요. 오히려 모든 일을 장하빈에게 덮어씌우면 일이 편해지겠다고 말이죠. 만일 장하빈이 대화산에서 뭔가 보았다는 걸 장태수에게 털어놔서 박준태가 송민아 사건 범인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자신은 장하빈에게 뭔가 혐의를 씌워 장태수 뒷목을 잡아야겠다 마음먹었던 것인데요. 정말 정두철이 생각했던 대로 기회가 왔죠. 장하빈이 최영민을 쫓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정두철은 장하빈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그 장소까지 데려갔던 것이었죠. 무슨 일이 생기든 자신이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이죠. 정두철은 박준태가 체포되었다는 김성희의 전화를 받고는 생각했던 대로 일을 진행했네요. 장태수에게 장하빈 사진을 보내고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박준태 풀어주라고 말이죠. 결국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되어서 장태수가 밀접하게 연관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장하빈은 오토바이가 누군지 장태수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장태수가 받은 전화의 맥락으로도 그 사람이 박준태 아버지라고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제 장태수와 장하빈 두 부녀는 서로 공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와버렸네요. 공조를 하게 되었다는 건 장태수가 장하빈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인데요. 이와는 상관없이 장태수에게 위협적인 사진과 전화까지 해놓은 정두철은 사실 자신이 위기에 몰렸다는 걸 알게 되었겠죠. 왜냐면 자신이 김성희의 전화를 받기 전 장하빈 핸드폰으로 날아온 문자 한 통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가 연락하면 바로 전화 받아. 대화산에서 있었던 일 비밀로 하고 싶으면. 오토바이맨이 누군지 궁금했던 장하빈은 경찰에서 그 주소를 알아내선 직접 방문을 했었죠. 오토바이맨 정두철의 집에서 장하빈은 핸드폰 하나를 발견한 것인데요. 그것은 5월 11일 밤 송민아 위치를 추적해서 도착했던 대화산에서 차로 공격을 당하고는 잃어버린 자신의 핸드폰이었는데요. 대화산에서 차로 자신을 치었던 인물이 바로 오토바이맨이고 그 오토바이맨이 박준태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장하빈이 알아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두철은 장하빈이 대화산에서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목격한 게 아닌가 싶어 이제까지 계속 장하빈을 미행했던 것이었죠. 자신이 장하빈의 인기척을 느꼈던 순간이 하필 송민아를 묻기 위해 땅을 파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당연히 그곳이 아닌 곳에 송민아를 묻었지만 정두철은 불안해졌겠네요. 장하빈이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걸로 미루어 그날 대화산에서 했던 자신의 행동 모두를 장하빈이 다 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인데요. 박준태를 풀어주라고 장태수에게 위협 전화를 한 후 정두철은 다시 대화산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산허기쯤에 묻어놓은 송민아를 다시 전혀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미 장하빈과 장태수는 공조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게 공개된 수사로 이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 장하빈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두를 장태수에게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우선 정두철이 박준태의 아버지라는 건 말을 해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더구나 장하빈은 정두철의 주소지도 모두 알고 있는데요. 정두철은 박준태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송민아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부터 자신의 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화산에서 만난 장하빈이 송민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대화산으로 향하는 자신을 미행했던 게 아닌가 의심도 했었고, 이래저래 송민아와 얽혀있는 최영민이 가출팸에서 도망 나간 게 괘씸해 송민아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뒤를 파고 다녔던 건데요. 그나마 진실에 근접했던 건 김성희가 이상하다고 의심했던 부분이었네요. 만일 정두철이 최영민 사건 현장에서 김성희를 목격했더라면 모든 사건의 퍼즐이 제대로 맞춰질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정두철은 그렇게 많이 몸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네요. 2009년 깜빵에 복역을 했던 것으로 미루어 여러 범죄에 연루되었던 건 확실한데요. 장하빈의 핸드폰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걸 들켰다는 걸 이미 알았고,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장태수에게 연락을 한 거라면 더 이상 움직이지는 말아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정두철은 송민아를 옮기기 위해 대화산으로 향하게 되겠네요. 아마도 그 일을 하는 상황에 장태수에게 잡히게 될 텐데요. 점점 모든 상황이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어지럽게 되겠지만 이미 범인은 나왔죠. 바로 김성희가 범인입니다. 문제는 김성희가 우리 눈앞에 드러난 그 일에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건, 10년 전 장하준 사건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관심사인데요. 아마도 장하준 사건은 김성희뿐 아니라 정두철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김성희의 범죄가 모두 밝혀지면서 장하준 사건의 내막도 함께 풀려나오게 될 텐데요. 우선 장하빈에 대한 장태수의 의심이 풀어져 역대급 천재두뇌를 가진 아빠 장태수와 딸 장하빈의 공조가 만들어져서 이제까지의 모든 미스터리가 속 시원하게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